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유럽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그리스 또 스페인 위기 해법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은 이번에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있죠. 지금 유럽연합 주변에서는 스페인이 아마 다음 달에는 국채 매입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리스 문제와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처리될 텐데 독일이 모든 구제금융 문제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서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은 독일 의회가 스페인 구제금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스페인이 사활의 기로에 몰릴 정도로 긴박하지는 않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조달 비용을 좀 더 낮추려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독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단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은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구제금융을 막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리고 그 조건이 스페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페인은 또 한편으로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재정자금은 다 확보해 놨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은 조속히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는 목요일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명쾌한 공감대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에서도 긴축 시한 연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리스 해법은 크게 세 가지 트랙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추가 긴축과 개혁 방안입니다. 현재 그리스와 트로이카 채권단은 총 115억 유로의 긴축과 20억 유로 규모의 증세,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추가 개혁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서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듯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요청해온 사안인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이 정도는 수용해 줄 듯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줄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 총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리스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20년 부채 비율을 120%로 낮추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얘기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안입니다. 그리스 국채는 지금 액면가 밑에서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 유로를 들여서 국채를 사들이면은 부채를 150억 유로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 부채는 50억 유로 정도 순감하는 효과가 있죠. 문제는 국채를 사들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의 빚을 얼마나 또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미국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벤 버냉키 의장 환율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요? 내용이 어떤가요? 도쿄에서 일본은행과 IMF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골자는 신흥시장 국가들은 통화절상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으로 달러가 밀려 들어와서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버냉키 의장은 연설에서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통화절상을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책임을 신흥시장 자체에 돌렸습니다. 따라서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통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국 위안화는 빠른 속도로 절상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